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빅매치의 주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빅매치 주제입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대 주식입니다. 오늘 빅매치 주제, 부동산 대 주식 함께할 두 분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조선일 연구원입니다. 지금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주장하는 분이시죠. SBS, CNBC 1등 컨닝 연구원입니다. 조선일 연구원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재테크의 값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주장하는 분이시죠.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 인기 강사시죠. 차윤원 차원 부동산 투자 연구소 대표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재테크계 양대 산맥이죠. 오늘 이 시간 부동산과 주식, 주식과 부동산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빅매치를 해보도록 하죠. 방송 보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서울집번호 02-6938-169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주식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조선일 연구원, 그리고 아니다, 부동산이다라고 주장하는 차윤원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의 빅매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제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부터 왜 부동산인지 왜 주식인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부동산이 먼저 나왔으니까 네네. 부동산 먼저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차 대표님부터. 예. 자, 부동산. 여러분이 창고에 돈이 가장 많이 쌓여있으면 어디다 보관할까요? 주식에 보관할까요? 부동산에 보관할까요? 양쪽 다 보관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더 안정적입니다. 일단 불안한 심리, 일단 싹 씻고 가야 되겠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먼저 주장합니다. 네,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주셨고, 자, 그렇다면 조선일 연구원님, 초저금리 시대에는 그래도 주식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를 한 게 굉장히 한 3시간 정도 넘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갖고는 하루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도 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는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둘이 경쟁을 하면 분명히 주식이 이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한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람 빠진 공과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공을 가지고 차면은 축구하시는 분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어떤 공을 차고 싶습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간 공을 차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시장의 대세는 주식입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 끝나고 난 이후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가는 습성이 있고요. 경제보다 원래 1년 정도 앞서가죠. 그래서 주식 쪽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더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장점 네. 지금 어필하셔도 돼요. 네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이제 화면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예, 말씀하시면 나갈 것 네네. 같은데요. 예. 자,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형 투자는 역시 이렇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요, 부동산을 30%, 주식을 70%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머징 마켓으로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의 70%, 그리고 주식의 30%인데 얼마 전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이 거의 한 90% 이상이 육박을 하고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한 10% 내지 20%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금융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포브스에 발표되어 있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브스에 발표되어 있는 부자들을 보면은 1등이 워렌 버핏부터 시작을 해가서 2등, 3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식 부자입니다. 부동산 부자 없습니다. 상위 랭킹 1등부터 54위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예. 살짝 비켜볼까요? 지금 이거는 예. 지금 포브스하고 좀 약간 다른, 포브스가 아니고 이제 미국의 다른 경제주간지 발표한 거를 갖고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1등은 지금 빌 게이츠 돼 있고요. 2등이 멕시코의
통신회사 네. 회장인 칼로스 슬림, 그다음에 3위가 워렌 버핏 시작을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은 전부 다 누굽니까? 주식 부자입니다. 아, 부동산 네네. 투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엄청난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워렌 버핏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은요, 차트가 안 나오나요, 오늘? 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예. 예,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 거 보시면, 자, 제가 이제 부동산보단 주식에서 잘 알려진 명인이죠. 3위로 지금 등록돼 있는 네. 워렌 버핏의 벅셔 해스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벅셔 해스웨이 주식이 아주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요. 지금 어제 종가로 벅셔 해스웨이가 21만 4,050불로 끝났습니다. 아, 자, 근데 예. 달러 대비 하나가 어저께 1,107원 10전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스팅을 좋아하죠. 싱어송라이터 스팅을 좋아하는데 스팅이 전 세계 한 8개 되는 회사에 예를 들어 갖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성을 샀습니다. 거의 한 몇백억 정도, 300억, 400억 넘어가는 그런 적인데 부동산이 얘기 나올 때가 한 10년 전에는 엄청 좋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자, 워렌 버핏의 벅셔웨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미국에 있는 부자도 예전에는 나는 60평대 살았어. 나는 100평대. 아니야. 나는 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벅셔 해스웨이 주가 같은 바로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는 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부자들이. 그래서 매년 5월 첫 번째 주는 벅셔 해스웨이 데이라고 그래갖고 오마에서 일주일 동안 벅셔 해스웨이 주주총회를 하는데요. 자,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로 21만 4,050불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2억 한 주가요. 2억 3,697만 원입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부자들, 전 세계 부자들은 나 60평대, 100평대 아파트가 아니고 벅셔 해스웨이 벅셔 해스웨이를 100주 갖고 있어, 1000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금액이 매년 회수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전자를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뭐 130만 원, 14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근데 93년도에요. 15,00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배당을 무려 3번이나 줬습니다. 1년에. 중간 배당을 2번, 그다음에 연말 배당을 1번 줬는데 중간 배당을 지난 6월 30일 날 500원, 9월 30일 날 500원, 그리고 12월 31일 날 2만 원을 줘서요. 2만 1,000원을 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93년도 15,000원에 샀던 삼성전자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매년 투자 금액만큼보다 더 많은 거를 배당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파트 10억을 사시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10억씩 몇 년 받습니까? 주식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저평가된 주가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반박을 할 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럼 말씀을 일단 다 하신 건가요? 몇 개가 더 있는데요. 네. 이따가 이제 타이틀 매치 할 때 네. 그때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선일 연구원님의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다 솔깃해요. 그래서 네. 저도 빨리 주식을 해서 저런 포브스지에 좀 이름을 올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자, 투자하는 이유. 예. 네, 지금 보시는 바치 이게 주식을 관련해서 주식 투자자나 이게 주식 연구원분들은요. 인사 막 할 때 이제 벌써 공격이 오지 않습니까? 네. 항상 급합니다. 네.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단기 변동성이 좀 막 빠르게 진행되고 또 네. 하루에 차라리 15% 그냥 놔두지. 이제 하루에 플러스만 30%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우리 이제 인사하고 충분히 얘기되는데 급하잖아요.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항상 마음이 급합니다. 네. 365일 공부를 하고도 늘 오줌 싸러 가지 못할 정도로 바빠요. 장이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네. 우리 부동산 투자는요. 일단 처음부터 마음이 좀 넉넉합니다. 네. 그게 일단 마음의 평안, 안정. 여기부터가 시작점이라는 거죠.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일단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 부동산을 외면하고는 부자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뭐 포브스 네. 그리고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무슨 뭐 영어 자료. 그 아까 포브스 자료 보면은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우리 현실성에 처하지 안 맞습니다. 이 선진국형 투자가 주식이라는 그 기법, 어떤 화폐를 운영하는 기법이 선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먼저 다 먹을 거 다 먹었다라는 거죠. 우리 저희 주식시장 보면은 개미들 힘들죠? 누구 때문에? 그럼 외국인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끼리 하면은 크게 안 당하고 차분하게 올라가는데 이 주식시장이 거의 어떤 그 외국인들의 기술적 반등이니 뭐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데 부동산은 편안합니다.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부동산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돈 벌어서 쌓아놓을 때가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외국이나 한국이나 대기업들 다 보십시오. 부동산 다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부동산은 최고의 방법은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주식은 어떻게 보면 내일, 한 달, 1년 후에 팔아야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인데 부동산 한번 사면은요, 안 팔아도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꼭 먹고 알 먹고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면은 이게 안 팔고도 월세가 7에서 8%, 좀 잘 나가는 인기 좋은 지역은 6% 이렇게 계속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다 보면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런 주식은 매일 신경 써서 오르는지 봐야 되는데 주식은 월세만 받고 행복을 누리다 보면 어느 정도의 꽁이 다시 큰 꽁이 자라서 큰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꽁 먹고 알 먹고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이 많으면요, 효자들을 많이 만들고 장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집에다 쌓아둡니다. 그러면 자식들 와서 현금 있으면 그 꼴을 못 봐요. 가져가려고 그러죠. 안 주려다 지키려다 싸워가지고 불화 때문에 성질나서 단명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부동산, 주식 투자는요, 이 주식을 투자하면 아침에 딱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식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자기 월급과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 2천만 원 넣어보세요. 하루에 뭐 600만 원 왔다 갔다 하면은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또 하필이면 오를 때 내 것만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고혈압으로 열받아서 단명합니다. 정말이에요? 또 투자 방법이 또 몇 가지 있어요. 뭐 금 같은 거 투자해야 되는데 금은 훔쳐가가지고 누가 녹여가지고 써버리니까 열받아서 또 단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요, 사놓으면은 내가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쓰면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어느 날 부동산이 커가니까 자식들이 싸가지 없고 버릇 없어도요, 그 부동산 상속받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효자가 돼버립니다. 효자 되면은 집안 화목하지요? 장수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실까봐 오히려 막 약 먹이면서 보약 사드리면서 오히려 서로 잘 보여가지고 성속 잘 받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보유 가치도 있지만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요, 한번 배우면 은퇴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부동산은 살 때 잘 사면은요, 요 부동산이 2년, 3년 갖고 있을 때 부동산의 흐름이 저절로 동네 부동산만 가더라도 잘 가르쳐 주거든요. 여기 주식은 배우려면은 뭐 골든 크로스도 배워야 되고 뭐 그래프도 봐야 되고 나이 60 넘어가면 눈이 아파 죽겠는데 그 그래프 보라고 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부동산은요, 건물로 보여주기 때문에 눈 나빠도 보여요. 그리고 돈이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기 때문에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장점이 많다. 그리고 큰 배팅 안 하고 소액 투자에서부터 중액 투자, 고액 투자 종류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는 안정적이고 또 미래, 그리고 또 가족 간의 화목, 전체적인 부분을 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